안녕하십니까. 국방활약TV 26번째 안보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보방송의 제목은 반공정신 없는 민주화 운동은 공산통일의 고속도로다 라는 제목으로 안보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반공정신 없는 민주화 운동이 우리나라 공산화의 고속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생각해 보시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이란 말은 사회정의 운동이란 말과 같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반공정신이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민주화 운동은 우리 국민분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공산화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가 먼저 들어가지 않은, 자유가 선행되지 않은, 자유수호 의지가 밑바탕에 깔리지 않은 민주화 운동은 저 공산화의 길로 인도하는 고속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분들 사이에서는 이 민주화 운동은 사실 하나의 성역입니다. 사회정의고 성역이고 정말 독재에 한가하는 어떤 그 정의감 이런 걸 나타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수호 의지가 밑바탕이 되지 않은 민주화 운동은 공산화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고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공정신이 밑바탕이 되지 않은 민주화 운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공산화의 길로 이끄는 고속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방송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앞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산자익 가짜 진보 세력들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압력해 있을 때는 민족주의자의 가면을 쓰고 민족주의자의 탈을 쓰고 민족주의자로 위장해가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압력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중국,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 이런 공산화된 나라들을 보면은 공산주의 세력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손을 합쳐버리니까 그 나라 전체가 공산화돼 버리고 그 국민들은 공산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산자익 세력들, 친북, 종북,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압력해 있으면서 민족주의자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공정신이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민주화 운동은 공산화의 길로 우리 민족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은 민주화 운동은 우리 민족을 노예로 만드는 공산화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재에 한가한 운동을 저 서구권에서는 자유화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즉 이 민주화 운동은 보통 좌익 세력, 사회주의 세력, 좌익을 미화시킨 말이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를 미화시킨 말이 좌익입니다. 좌익을 미화시킨 말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를 미화시킨 말이 진보입니다. 가짜 진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주의 세력, 이 좌익 세력, 이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된 운동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우리 국민분들은 지금까지 그거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공산자익이라든지 가짜 진보가 개입된 운동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홍콩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언론에서는 홍콩 중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연일 대규모 시위하는 시위를 보고 우리 언론에서는 계속 민주화 운동이다, 민주화 시위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곡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곡하는 것이고 그 홍콩에 시위하는 시민들, 학생들 오히려 학생들의 어떤 시위 의지를 꺾는 표현입니다. 홍콩의 시위는 반공 시위이고
자유화 요구 시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홍콩의 시위는 민주화 시위 아닙니다. 홍콩이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더 민주화된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민주화 시위를 한단 말입니까? 민주화 시위가 아니고 앞으로 2047년 이후에 28년 뒤에 중국 공산당의 직할 통치를 받게 되는 데 대한 어떤 불안함에서 자유화 요구 시위하는 것이고 공산주의, 중국 공산당에 반대한다는 반공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도 민주화 운동, 민주화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민주화 운동, 그 민주화 시위로 인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자경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 북한에 흡수돼 버린다는 겁니다. 공산 통일돼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공 없는 민주화 운동은 다 가짜입니다. 반공 정신이 없는 민주화 운동은 공산 좌익들, 가짜 진보 세력들의 계략입니다. 우리 국민분들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내세우면서 어떤 사회 공평, 정의를 내세우면서 그 투쟁한다고 막 시위하는 그 사람들, 반공이 없는 민주화 운동은 공산 좌익들의 계략일 뿐입니다. 가짜 진보의 계략일 뿐입니다. 자유가 붙지 않는 민주화 시위는 공산 좌익, 가짜 진보들의 계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분들을 저 공산 북한, 저 주민들처럼 저 끔찍한 노예로 만들기 위한 계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공과 자유는 같은 말입니다. 반공산당과 자유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정치인들 한번 봐보십시오. 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집권당인 민주당 정치인들 한번 봐보십시오. 민주주의, 민주화 이야기하면서 앞에 자유 붙이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붙일 때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저 사람들은 자유란 말은 입에도 담지 않습니다. 절대 자유란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무조건 민주화랍니다. 민주화. 민주주의 이야기하고 민주화 이야기합니다. 자유란 말은 입 밖에도 안 꺼냅니다. 여러분, 북한도 민주주의 아닙니까? 북한도 민주주의 공화국 아닙니까? 민주주의 뭡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걸 자각하는 거 아닙니까? 총칼을 들이대고 권력을 가지고 다수결로 만들어버리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민주화, 민주주의 속으면 안 됩니다. 반공 없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반공 정신과 자유는 똑같은 말입니다. 반공과 자유는 똑같은 말이고, 반공 정신과 자유 민주주의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란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현 대통령 임기 내에 만약에 공산화가 된다면 그 시작은 우리나라 386 세대들의 민주화 운동에서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운동에서부터. 여러분, 그 시작은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주화 겁나는 것 아닙니까? 반공 정신이 밑바탕에 깔리지 않은 민주화 시위, 민주화 운동은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는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유수호 의지와 자유수호 정신이 밑받침되지 않은 민주화 시위, 민주화 운동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려버리고 우리 체제를 정말 자경화시켜서 공산 북한에 흡수 통일시키는 고속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속으면 안 됩니다. 항상 악은 선을로 가정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악한 것들, 악,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악한 국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면서 남의 나라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유럽에 있는 나라, 호주나
저 북한과 저 공산권의 나라들과 동떨어진 나라들은 남의 나라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 북한의 우리 주민분들이 일제시대보다 더 못한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자유 없이 구속과 억압에서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 저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남의 나라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말씀 안 하셔도 사실 불안감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도 일하면서 저 주위분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만나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만나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공산화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안 하십니까? 이번에 조국 후보자 임명되는 거 보고 그 불안감이 더 커졌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산호맹 전력으로 구속까지 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는 그런 표명도 안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버리니까, 우리 사회 체제를 지탱하는 수장이 돼버리니까 지금 우리 국민분들 말씀만 안 하시도 불안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안해하고만 계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 공산 자익의 실체들, 가짜 진보들의 실체들을 아는 분들은 주위 분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캐킨 묵은 사람 수구 꼴통 이야기 들어도 알려가지고 깨우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이 우리나라 공산화 막을 수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현주 의원 그 삭발하는 모습 제가 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제가 사실은 많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시고, 진짜 저 여성 정치인 저 한 분이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지키는 분이시구나, 그런 어떤 결기의 의지를 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전부 다 삭발 다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삭발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공산화돼가지고 1순위로 죽을 사람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들. 공산화되면은 1순위로 죽을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왜냐? 기독교인에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개신교 신자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저 하는 일만 하고 있으면 될 텐데, 네가 무슨 네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네가 공산 자익의 실체니 가짜 진보의 실체니 공산당이 악하니 나쁘니 그런 소리 내가 찌끄리고 다녔기 때문에 니는 대한민국 땅을 네가 피신해가 떠나든지 이 땅에 살 것 같으면 1순위로 너 같은 사람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래서 저도 이 땅에 뿌리내고 평생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면서 이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는 목이 잘려 죽는 것보다는 머리 깎는 게 안 낫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삭발할까 사실 고민 좀 했습니다. 제가 이현주 의원처럼 그렇게 용기 있게 결단은 못했지만 사실은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치인 같았으면 저는 삭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생업이 있고 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못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저는 삭발 다 해야 됩니다. 그 정도 의기, 결기 저는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기지 않습니까? 지금 간첩, 친북, 종북, 북한과 가까워진 사람들이 가깝고 북한을 옹호하고 종북, 친북 이런 사람들이 지금 큰 소리 치는 세상 아닙니까? 엄지에서 어둠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도권으로 드러내가지고 대놓고 우리 자유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유대한민국 정말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정말 이 민주화라는 말,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민주화라는 말. 서구 사회는 자유와 시위라고 그럽니다. 민주화 운동은 공산자익, 가짜 진보 세력들이 개입이 되면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반공이 뒷받침되지 않은 민주화 운동, 민주화 시위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시위고 북한의 공산 흡수 통일시키는 고속도로가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공 정신과
자유수호 정신은 같은 말입니다. 반공과 자유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남베트남 월남 망했지 않습니까? 공산 베트남에 흡수됐지 않습니까? 그 남베트남 그 사이에 민주화 시위로는 전 세계 1위였던 나라입니다. 전 세계 1위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언론, 종교계, 교육계, 시민단체, 민주화 시위는 그 남베트남이 그 당시에 그 60년대, 그 70년대 초반에 전 세계 1위였습니다. 여러분, 저 유럽도 아니고, 저 북미도 아니고, 호주도 아닙니다. 이 아시아에 그것도 아주 유교 간섭이 강한 정근대적이고 권위적인 그 베트남이, 그 남베트남이 민주화 시위가 전 세계 1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촛불 시위 저리 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남베트남 사이가 무너져 버려가지고 공산 베트남에 흡수 통일돼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미국이 남베트남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데 반미 시위하고 미군 철수해라 해버리니까 본토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봤을 때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주고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미군들이 대신 싸워주고 있는데 미군들 철수해라 나가라 해버리니까 걔 미군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맹군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복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항복한 대통령은 공산 베트남에서 망명 갈 수 있도록 길 터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자유수호, 자유체제를 지키려고 정말 나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보토피플로 나가든지 해외로 못 나간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국민들 중에 20% 이상은 저는 보토피플로 10% 나가고 그 감옥 속하고 죽고 한 인구가 비율이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조국 법무부 장관 그 임명되는 거 보고 저도 상당히 마음 찹찹하고 슬펐습니다. 제가 8월 24일 날 26회 저 방송에서 8월 24일 날 제가 지금 현재 64회 방송인데 그 당시 26회 안보 방송으로는 한 7회 정도 됩니다. 그 방송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어떠한 의혹이 있더라도 그 의혹이 확정되더라도 현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 저는 조국 후보자 임명시킨다 했습니다. 제가 단언을 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북핵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이 있을 때와 핵이 없을 때 우리 사회 내부의 가짜 진보 세력들, 공산자익 세력들의 기세가 완전 다릅니다. 북한이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저 공산자익 가짜 진보 세력들은 아나무인입니다. 이제는 국민은 안중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자익들이고 그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또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말미에 사회주의에 대해서 전향도 하지 않았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사회주의가 필요하고 이 사회주의란 말에 속지 마십시오. 공산당, 공산주의를 미화시킨 말이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고 과거 산호맹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반성이라든지 전향 같은 거를 전혀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계속 사회주의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저 사람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사인 보내네 싶었습니다. 현 대통령이 현 민주당과 현 대통령이 여론에 혹시나 여론에 의해서 자신이 임명 안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북한 김정은이한테 사인 보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산자익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알고 있는 분들이 알려야 됩니다. 말 안 하면 안 됩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깨우쳐줘야 됩니다. 공산자익, 가짜 진보 세력들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그리고 중도층,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유체제를 지키려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적입니다. 여러분. 왜냐? 정치에 관심 없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적 아닙니까?
하지만 공산자의 가짜 진보 세력들한테는 그 정치에 관심 없는 중도층들은 자기 팬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팬.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분들은 저 자유의 실체를 모르고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에게 깨우쳐 줘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깨우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자가 한 1,000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종교계도 변질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기독교계가 사실 일어나야 됩니다. 대형교회가 일요일날, 주일날 뭐 성경에 있는 말씀 한두 줄 설교할 것이 아니라 방공설교해야 됩니다. 방공설교. 공산화되면 교인들부터 제일 먼저 죽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 경찰, 군인, 공무원분들은 지휘체계에 복종하는 게 그 사람들 일상이고 습관이 되어 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뇌부만 바꿔버리면 다시 순종 복종합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거짓 선동에 잘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부터 죽입니다. 여러분. 교인들부터. 그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위기 상황에서는 앞으로 한 1년, 2년 내에 정말 대형 교회에서 방공설교 해야 됩니다. 방공설교. 정말 6.25 전쟁 정말 3년 동안 당시에 각 교회마다 방공설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 끝까지 자손만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방송 부족하지만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안보 방송 내용이 부족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한 분 한 분 작은 힘이고 작은 목소리지만 공산주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어디 있노? 하지만 사실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이 공산자입, 가짜 진보들의 어떤 위선, 잔악성 이런 거를 하나하나 알려줘가지고 이제는 국민분들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내고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댓글도 적극적으로 다시고 뭐 비방이나 험담 욕만 하지 마시고 의견 표현은 적극적으로 하시고 여론을 만들어 가야 되고 정말 자유수호 의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홍콩 봐보십시오. 지금 시위 주도하는 세력이 중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만 졸업하면은 방공시위하고 자유화 시위한다 안 합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공산주의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고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